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박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설명서 TV로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좀 받아보았고요. 그 사연 내용 중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골라주신 내용 한번 풀어보면서 내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에서 6년째 거주 중인 40대 초반 부부입니다. 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아파트 대출은 다 갚았습니다. 자가에서 마음 편히 살고 있지만 요즘 부부 사이의 공기는 그리 편하지 않는데요. 저희 집은 공기는 참 좋지만 교통이 너무 열악해서 서울 한번 나가려면 큰 맘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주로 재택근무이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와이프는 직장이 강남역 근처입니다. 맞벌이로 부부 합산 월 소득은 실수령 약 700만 원 정도입니다. 결국 올해 이사를 결정하고 집을 내놓으니까 시세대로는 약 8억 정도가 손에 쥐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유현금 1억을 더해서 9억이라는 자본금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와 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는 지금이 서울 입성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9억으로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는 힘들어도 유망한 재개발 빌라를 사서 낡은 집에서 소위 말하는 몸테크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텐데 지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초조합니다. 그러나 와이프는 굳이 서울의 재개발 빌라를 살 필요가 있냐라는 마인드입니다. 와이프 직장이 강남역이고 지금도 출퇴근길에 진을 다 빼는데 이제는 용인 수지의 신분당선 라인의 아파트로 가서 쾌적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9억이면 대출 조금 보태서 충분히 안정적인 실거주가 가능한데 저는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고생하자라는 주의고 와이프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이제는 좀 누리자라는 주의입니다. 가장으로서 제 의견을 밀어붙여 서울 재개발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시키면 좋을지 그리고 간다면 9억 선에서 어느 지역을 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사연이 조금 키워드가 될 만한 이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쟁점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지금 얘기 들어요. 공기는 좋다라는 얘기 했죠. 그러니까 공기가 좋다는 얘기는 사실 장점은 장점인데 솔직히 말하면 서울 외곽이다. 경기도권역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막 좋은 데는 아니다. 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출퇴근이 힘들다. 그런데 인서울을 할까 말까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갈아타려고 하는데 재개발로 갈지 아니면 그냥 구축이라도 금액에 맞춰서 적당한 금액대의 아파트로 갈지.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몸테크 관련돼서 이게 조금 갈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금액대 같은 경우도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악은 아닙니다. 여유가 생각보다 있는 게 9억이라는 금액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부럽다. 9억이라도 되는구나. 그 전에 청약 당첨이라도 됐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저는 4억밖에 없는데요. 5억 가지고서 어떻게 하죠? 혹은 나는 오히려 금액이 더 커. 15억, 20억으로 갈 만한데 각자의 고민대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 방향성, 키워드들을 잡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서울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분 말처럼 재개발로 가는 것도 저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정답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아내분 생각이 또 틀렸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과 다르게 실거주도 같이 이제 내포가 돼 있다 보니까 거주의 가치나 거주하면서 불편한 사항들 일명 몸테크라고 하죠. 내가 이제 투자를 위해서 어디까지 감내할 것인가 또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단적으로 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들 갈립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막상 실거주지를 쉽게 옮기는 게 어렵다라는 것들도 인지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젊은 층들 애가 없거나 아니면 좀 어려 그러면 지금 아니면 몸테크도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는 얘기들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가 왜 서울로 가는 게 좋냐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일부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현재 5월 9일 이후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고 집값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일단 큰 틀에서는 이제 5월 9일 이후로 매물들이 다 잠기면서 다주택자 중과 생기게 되면 매물 잠김 현상 심화되고 집값 올라갈 것 같다라고 그냥 큰 틀에서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주택수를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 질문자분 역시도 사연을 쓰실 때 내가 청약에 당첨돼서 집값을 올라가고 돈을 벌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 사연자분조차도 성에 안 차는 게 있을 거예요. 내 집은 청약에 당첨됐죠? 신축 아파트인데 지금 팔아도 8억 정도래요. 제가 특정 지역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사실 신축인데 8억이다 라고 하면 경기도권 내에서도 메이저 입지들은 8억이 뭐예요? 그냥 진작 금액대들이 요즘은 12억, 15억도 가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라 해서 다 같은 경기도는 아니죠. 뭐 과천 같은 경우는 20억이 뭡니까? 훨씬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 편차들은 있다. 그러니까 당장 사연자분조차도 출퇴근 너무 힘들어요. 강남 출퇴근이 힘드니까 좀 갈아타고 싶어요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얼죽신 얘기해도 입지적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 수를 규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똘똘한 채 선호영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들부터 정리를 하고 제일 좋은 한 채만 남겨놓게 되는 것인데 혹은 해당 주택까지 다 팔아버리고서 이참에 진짜 나도 상급지를 점프를 해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들도 올라가는 데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역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핵심 지역들든 이제 정고점 돌파하는 지역들도 있지만 올라가도 지방 사람들이 지금 상대적 박탈감들이 되게 큽니다. 지방이 올라가도 그 폭이 좀 제한적이란 거죠. 아우, 그 지방도 그냥 싹 팔아버리고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갔다가 이게 내가 하나만 남기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뭐 지금 서울에 자동차 너무 많아가지고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1가구 1차량 제도를 도입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 대만 남겨야 돼. 그럼 제네시스 빼고서 다 팔지 않을까요? 혹은 벤츠로 이참에 갈아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외제차로 갈아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숫자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이 비싸요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 가격은 지금 처참합니다. 여전히 경공매 많은 게 빌라 오피스텔이고요. 지금 빌라 오피스텔 물론 뭐 하도 무너져가지고 이제 더 빠질 데도 없다라고 하지만 올라가도 아파트 올라가는 거랑은 전혀 상승폭이 다릅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극화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경기권역에서 뭐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해 하면서 있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 집값이 1, 2억 뛸 동안 서울 집값은 3, 4억, 5억, 10억 이렇게 지역에 따라 격차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서울 가려고 하면 이제 가능한 어렵다. 라는 얘기는 일단은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용 자금 내에서 최대한 상급지를 가는 게 맞고요. 물론 영끌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부부 소득은 꽤 되지만 문제는 영끌을 하고 싶어도 영끌을 못해요. 대출 규제 때문에 15억 이하는 대출 6억, 그리고 25억 이하가 4억, 25억 초과주택 2억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연봉이 높든 낮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대출은 그렇게밖에 안 되고 또 이제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를 또 강제가 되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생각한 게 바로 그 재개발을 생각해 본 건데요. 우리가 신축 아파트 좋은 건 다 압니다. 우리가 아까도 양극화 얘기했을 때 지역별 양극화가 먼저 나타나요. 서울과 지방,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간의 양극화가 먼저 나타날 거고, 그리고 똑같은 서울 내에서도 물론 상급지, 일명 한강벨트냐 아니면 서울 외곽이냐에 따라 다른 거는 있겠지만 똑같은 지역 내에서도 신축 아파트랑 구축 아파트 간의 양극화도 나옵니다.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아요. 우리가 신축 아파트 좋아서 안 가나요? 싫어서 안 가나요?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축은 가고 싶지만 서울 아파트도 가격이 장난 아닌데 지금 KB 통계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입니다. 평균이 15억인데 지금 내가 9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걸 평균이라 했잖아요. 신축 아파트는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로 가야겠다. 결국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죠. 이게 시간이 내가 어느 재개발을 가냐에 따라서 뭐 6년 걸릴 수도 있고 8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 걸리는 지역들도 있겠지만 내가 그 기한을 고생하는 대신 완공이 되었을 때 이제 신축이 되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즉 시간과 기간을
트레이드하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금액을 좀 싸게 들어가는 대신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몸테크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정비사업 투자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디를 갈 수 있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9억이 조금 애매합니다. 9억으로 갈 수 있는 게 현 시점에선 저는 일단은 동대문구의 청량리 6구역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청량리 6구역이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이제 조만간에 한다고 합니다. 5월에서 6월 정도면 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이 우리 재개발 재건축 8분홍선이라고 많이들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 이주 철거할 때까지는 한 1, 2년 정도 잡고요. 그리고 공사기간 요즘 4년 많이들 잡지 않습니까? 그럼 한 6년 정도면 입주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6년이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재개발 재건축에서 6년은 진짜 다 끝난 겁니다. 더 짧게 하고 싶으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고 이주 철거까지 끝나고 뭐 착공한 데들을 가든가 뭐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 그만큼 더 비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청량리 6구역 정도면 일단 9억대에서는 괜찮다. 아직 잘 찾아보면 아직 8억대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고요. 8, 9억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금을 조금 더 쓴다라고 하면 10억, 11억이다. 그러면 거여 마천 뉴타운, 즉 이제 송파구의 거여 마천 뉴타운의 마천 상구역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천 상구역이 사업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도 3월 달에 받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시의 인가라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2026년도 6월 달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그 민주당 시장이 됐었을 때 진짜 박원순 시즌2가 될지 아니면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현명하게 잘 이끌어 나가 줄지에 대해서도 가봐야 알지만, 일단은 난 잘 모르겠어. 리스크를 다 피하고 싶어. 그러면 사업시 인가를 받은 곳들을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많은 단계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보게 되면 일단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어슬 인가도 하고 사업시 인가도 받고 관리처분 인가 받고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데, 일단 사업시 인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랑 싸울 일이 이제 없어집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받게 되면 이제 인허가청이랑 다툴 일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누가 되던 간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미 세대수, 동배치 기획, 임대주택 숫자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까지는 감정평가 받고 분양 신청하고 분당 최종적으로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조합 간의 갈등이라면 갈등 조율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건 다 리스크예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라서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가족들도 정비사업 투자를 워낙 많이 했는데 결국은 리스크를 어디까지 해지할까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가 결국 금액 가지고 선택과 집중인다. 예를 들어 지금 9억이다. 뭐 용산에 재개발 지역도 갈 수 있어요. 예정지들. 그런데 걔네들은 언제 입주할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진짜 15년 뒤에 입주할지 20년 뒤에 입주할지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 알 수 없다라는 게 제일 큰 퀘스천 마크입니다. 뭐냐? 15년 걸린다 하더라도 뭐 내가 뭐 강북에서 재개발 뭐 8년 걸릴 거 들고 있을 바에 한 뭐 15년 걸려도 15년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용산에 신축되면 걔는 4, 50억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돼야 말인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 되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기간이 또 무한정 딜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을 대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 지정한 곳들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지정했고요. 지금 이미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도 5년 뒤, 8년 뒤 입주인 곳들이 있어서 그냥 30년 걸리는 정비사업들도 수두룩한데, 그러면 그냥 주식 투자로 떼돈 버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내가 확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코인으로 갖다 대박 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비율을 주식과 코인으로 하긴 했었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있다는 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좀 덜 먹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전장치인 상태를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는 일단 아무래도 사업시 인가는 받은 곳들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역들을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요. 내가 좀 더 본다면 송파구, 거여 마천 뉴타운, 그래도 금액대 언더에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동대문구 이제 청량리 6구역이 그래도 관리처분까지 가까워지니까 이런 데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까지 제가 지역대걸 쭉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편분께서 한 가지 놓친 거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테크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아내분은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재개발 지금 어떻게 살아? 사실 일반적인 빌라도 아니고 재개발 빌라는 진짜 험난하거든요. 거기도 실거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몸테크라는 게 꼭 재개발 지역에 실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걸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서울 25개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실거주를 해야 돼요. 이렇게만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정확하게는 서울 25개구에 아파트를 매수할 때 토지거래 허가가 걸립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비아파트들, 즉 우리가 빌라,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이런 상품들은 어떨까요? 실거주를 안 해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요. 재개발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전세를 끼고 일단 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8억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매물들은 이런 거냐. 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입니다. 뭐 재개발 지역에 빌라 전세 해봤자 얼마 안 해요. 1, 2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럼 1, 2억 정도 빼서 8, 9억 선으로 투자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전세 놓아놨다가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월세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개발 지역에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이 아내분 얘기한 것처럼 일단 신분당선 라인이기만 한 곳에서 구축 아파트든 그냥 가격 적당한 월세가 있다. 그냥 월세에서 지금 부부 소득이 좀 되니까 그렇게 버팅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의 장점도 있는 게 지금 대출 금리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4% 중반을 넘어섰어요. 4.6, 4.7 정도 하거든요. 월세 내는 게 차라리 계산해 보면 더 낫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었던 게 그냥 무주택자로 있으면 전월세 상승을 그대로 두들겨 맞으니까 무주택자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러면 내가 이 가용자금 내에서 선택지가 실거주를 할 아파트를 찾아보려고 하면 금액이 너무 한정적인데 근데 이거를 나는 그냥 뭐 적당하게 구축 뭐 그냥 평형 작아도 되고 지금 아직 애도 어리고 하니까 뭐 25평형 뭐 월세 저렴한데 경기도권역에서 월세로 살다가 평생 월세로 사는 거 아니죠? 나중에 신축 아파트 완성되면 그때 서울로 금이 환영하자 이럴 수 있겠죠? 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았었을 때 이제 남편분 의견이 저는 더 투자적으로는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아내분과 얘기했었을 때 뭐 이게 뭔가 무조건적으로 상충되는 사항이 아니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전세 껴놓고 샀다가 내가 최대한 주거비를 저렴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나중에 입주해도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경기도권역에 신축 아파트 들고 있는 사람들도 서울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가능한 가용자금 내에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정비사업 한번 살펴보는 거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도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지방분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토지거래 허가를 피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들 많이들 보고 있다. 라는 말씀들도 해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신축 아파트 가고 싶지만 어떤 데를 갈 것인가 무조건 금액에 따라서 입지 보고 그렇게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지방선거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가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쭉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할 것인지 가이드를 잡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뭐 유튜브 채널들도 와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구역들 소식들도 전달드리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투미TV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다양한 사연들이 있으면 또 기회 되면 또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